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좀 이른 아침인 것 같은데요. 녹화를 시작하는 지금 7월 10일 몇 시지? 7시가 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리방을 해놔서 8일 방송과 9일 방송 리방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다가가셨더라고요. 솔직히 이 방송을 누가 볼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과연 보기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또 재밌는 주제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지인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아마도 제 지인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애청자 즐겨찾기 해서 애청자 신청도 해주신 분도 있고 아직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신 거 보니까 제가 분명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함께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계십니다. 기존의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서론부터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 서론부터 지금까지의 방송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게시일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간이 지나니까 만료됐다, 삭제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제 계속해서 자료를 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 같이 동영상 자료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당신에게 국가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것들이야말로 국가다. 따라서 저는 청년이 바로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고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이제 들어섰는데요. 우리는 제 1장과 2장에서 각각 이제 이케아 세대가 무엇이고 그들이 왜 이케아 세대로 명명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자는 계속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공존 전략입니다. 서두에서 저자가 깔아놓은 공존 전략, 과연 이케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공존 전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소멸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도약이란 말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저녁이 길어진다면 한국의 직장인은 소에 가깝다. 한국 직장인에게 본인을 동물에 비유해 보라 했더니 최다 응답이 소로 꼽혔다. 이유가 더 서글프고 속쓰리다. 열심히 일만 하는 순종적이고 약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눈치 보며 끈질기게 버텨내는 단순 미련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란다. 직급이 낮을수록 초식 동물을, 높을수록 육식 동물을 꼽는 것도 공통적이다. 직장인을 꾸미는 수식어는 고달프고 피곤하며 지쳐있는, 불쌍한, 바쁜, 걱정 많은, 변화 없는, 돈 못 버는 이것이 톱 10에 들어있다. 꿈꾸는 열정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답변은 2개에 불과했다. 살벌하고 먹먹한 대한민국 직장 생활의 현실이다.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잠자기가 바쁘다. 일 좀 한다 싶으면 하루 15시간은 보통이다. 9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8시간 근무는 불가능에 가깝다. 쫄쫄 골타 9시에서 10시에 퇴근하든가 또는 저녁 먹고 자정까지 일한다.
주말과 휴일도 마찬가지다. 마음 편히 쉴 환경이 아니다. 절대 기준은 오직 회사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세다. 개인은 완전히 장악됐다. 통제 완료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용했던 어휘 기억하십니까? 바로 회사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한 소에 가깝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처지다. 짬은 도저히 내기 힘들며 개인 생활은 거의 없다. 밤조차 직장에 묶여 고달함을 더한다. 청춘 직장인은 데이트는커녕 취미 생활조차 불가능하고 부부는 얼굴도 보기 힘들다. 데이트는커녕 이라는 말이 뜻이 연애에 불가능한 신입 직원 대부분 지금의 이케아 세대들을 말하는 거겠죠. 데이트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여가생활 부족하다. 더군다나 부부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것은 뭐가 어렵다는 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출산의 어려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피곤에 찌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술자리는 회식이란 명분으로 심심찮게 벌어진다. 또 다른 업무의 연장이다. 바로 술자리 회식이 갖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지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는 지금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회식하면 술자리를 연상케 한 만큼 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직장 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친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녀는 자기 혼자 훌쩍 커버린다.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니 어떻게 커가는지 알 수가 없다. 정신을 차려보면 부모 품을 떠날 때다. 언제 가족 모두가 밥상머리에 모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대화나 접촉이 줄어드니 궁극엔 무늬만 가족이 넘쳐난다. 배우자도 서운하다. 다 그런 직장 생활이라며 처음에는 이해해도 나중엔 화나고 참다 포기한다. 스트레스는 켜켜이 쌓여간다. 주중에 뼈 빠지게 일하니 주말은 잠에 취하는 게 휴식이다. 존재감은 오직 월급날만 확인된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무늬만 속았다. 자신을 대비하는 가장 닮은 동물이 소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을 닮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저는 돌고래를 생각합니다. 돌고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무리를 지어 의사소통을 하고 일종의 포유류에서 굉장히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돌고래의 생태계를 가만히 보면요. 돌고래는 자연의 법칙과 조금 어긋나는 생활을 합니다. 바로 적자 생존만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무리를 짓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봤을 때도요. 초식동물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약체가 있을 때는 그 약체를 떨어뜨리고 자신들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강한 무리들끼만 해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 약체는 사자밥이 되거나 다른 육식동물의 밥이 되도록 남겨놓죠. 말 그대로 약체를 버림으로써 강체들이 살아남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여러 책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체를 최대한 함께 가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개체들로부터의 약체가 공격받는 일을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돌고래가 갖고 있는 정신조차 희석돼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소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잘 수밖에 없는 이 고단한 처지의 모습을 보며 회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인들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기업에서는 자금을 풀지 않아 제대로 된 복지를 이루는데 시작부터 장애물에 부딪히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공존 전략이란 키워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밥은 길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은 그래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잡았다. 2012년 대선 시점에 한 정치인이 내건 공약인데 적잖은 반향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직장인과 그 가족이면 누구든 혹 할 수밖에 없는 참신하고 시시적절한 캐치프레이즈였다. 그만큼 저녁 없는 삶이 일상적이란 반증이다. 저녁 늦게까지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움직이는 평범한 직장 생활에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었다. 어느새 정시 퇴근만 해도 날아갈 듯 기쁜 일 고나는 사이가 돼버린 것이다. 저녁 없는 삶은 회사에 월급에 차압당한 직장인의 쓸쓸한 현실이 돼버렸다. 빼앗겨버린 직장인의 저녁은 월급쟁이 가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길게는 한국 사회를 고립과 분열, 갈등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먼저 대화가 단절된다. 가족은 뒷전이라 집에 머물 절대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혈연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줄어들었다. 밥조차 같이 먹지 않으니 함께 살되 철저히 핵 분열 형태로 자신만의 공간에 집착해 스스로 장벽을 쌓는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가족 갈등의 시작이다. 소통, 치유의 최소 단위인 가족의 관계 붕괴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로 부각되곤 한다. 사라진 저녁 식사의 확산 추세는 가족 구성원을 완료한 3 내지 4인의 기존 세대에게만 그 충격이 전해지지 않는다. 곁에서 이를 보고 확인한 후속 세대에게 중대한 학습 효과를 제공한다. 즉, 결혼, 출산의 생애 이벤트와 자연스레 만나야 할 이케아 세대 등 청년 그룹에게 일찌감치 가족 구성의 행복을 포기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 저임금의 빈곤 사슬만 해도 충분히 좌절하는데 어렵사리 결혼에 골인해도 뒤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공포가 출산할 동기를 떨어뜨린다. 맞벌이가 상식인데다 저녁마저 차압당한 직장인에게 출산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 카드가 될 수 없다. 낳아도 애정을 담아 기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뒤에서 다룰 출산 정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젊은 부모들은 폭압적인 갈림길에 놓여 있다. 회사 아니면 가정의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한다. 게다가 남성 전업, 여성 가사의 이익 가치관이 아직까지 존재하기에 특히 일하는 엄마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도 결혼 출산 후에 어느 정도의 경력 단절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저녁이라도 보장되면 출산 욕구가 유지되겠지만 절대적인 양육 시간의 부족은 많은 20 내지 30대 예비 엄마들에게 모성애를 거세당할 것을 요구한다. 일과 가정의 분열 대립이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의 밤은 길다. 예외가 없진 않겠지만 저녁 있는 삶이 일상적이다. 이들 국가의 직장인은 정시 퇴근이 상식에 가깝다. 일벌레가 있지만 야근하는 직장인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런던에서 일하는 필자의 지인은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퇴근 시간 5시를 넘겨 일을 좀 더 처리하려 하면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구박을 하는 통에 무조건 칼퇴근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는 다음 경제활동 인구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시 퇴근을 위해 낮 시간이 바쁘다. 점심시간은 최대한 짧게 끝내고 업무에 매진한다. 한국에선 없어서 안 될 회식은 거의 없다. 흔하디 흔한 방거리, 넥타이 부대의 집단 음주는 이해 못할 한국적 문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술자리 문화, 충동적인 문화, 즉흥적인 문화가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잠깐 미국의 예시가 나옵니다. 선진국이라서 그럴까요? 한 지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시간, 계획, 통제의 나라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나라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시간과 계획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죠. 그래서 계획형 인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에티켓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과 시간의 통제성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데에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 나는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
건네주고, 만약 내가 반대로 그 상대방의 계획을 방해하게, 뜻하지 않게 방해하되면 I'm sorry라는 말로 바로바로 사과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라는 말, 시간을 계획해서 짠다는 말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진의 톡쇼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인들도, 한국 국회에서도 시간제, 국회의원 시간제 그 예상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자라는 겁니다. 월요일은 뭐 본회의를 한다든가, 화요일은 뭐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디테일을 좀 갖자 이겁니다. 위원들끼리, 상임위원들끼리, 그러니까 대표위원들끼리 있죠. 공동대표위원들끼리 여야 합의하여 다음날 뭐 밤 12시에 갑자기 모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법률안 통일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을 계획하고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겁니다. 저는 일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공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가능한 시간을 주어지는 것, 즉흥적으로 상사나 오너의 입장에 따라서 부하 직원들이 휘둘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하 직원도 충분히 이런 계획 속에서 시간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며 그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즉흥적인 문화들, 충동적인 문화들은 조금 더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의 완벽한 대안, 일과 삶의 조화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개인 시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이거죠. 퇴근 시간이 6시다 아니면 5시다 하면 저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요즘엔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한 잔 먹자 하면은 술 먹으면 속이 안 좋습니다 하면서 그걸 거부할 줄 아는, 그래서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좀 버릇없고 공동체를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할 줄 아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신입사원과 술을 먹고 싶다면 저는 충동적으로 예전에 했던 그러한 문화에서 젖어들어 너는 왜 하지 않냐 라고 하기보다 이들이 있는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고 미리 약속을 잡아서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호 에티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하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으로만 보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격으로서 대해주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조직 문화를 꽃피우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움직임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부하 직원이 늘면서 회사 자체가 음주 회식을 지양하기도 한다. 콘서트, 공연 등 문화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는 곳도 많다. 다만 일부일 뿐이다. 그렇죠. 생사 여탈권을 쥔 기업과 상사는 여전히 개인의 사적 시간을 당당히 요구한다. 개인 시간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용감하게 정시 퇴근을 시도한다는 건 비공식적인 해고 사유로 간주되기도 한다. 부부조차 주중에 얼굴 보기가 힘든 판이다. 별을 따려 해도 하늘을 볼 기회조차 없다. 계속해서 같은 식의 맥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회사 인간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죠. 주된 골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인구 감소보다 공존 전략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죠. 한국의 직장인에게 사라진 저녁은 통계로 확인된다. 2012년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2시간에 달한다. 미국의 1798시간은 물론 한때 세계 최고의 과로국가에 이름을 올린 일본의 1765시간보다 월등히 높다. OECD 평균에 비하면 300시간이 많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라 안 좋은 것은 축소해서 말하려는 조사상의 잡음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더 길 확률이 높다. 오래 묶인 대가로 잔업, 특근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면 다행이지만 일부 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이조차 기대 난망이다. 현대판 노비나 다름없는 신세다. 그러니 저녁이 있는 삶이 파격적인 선거 공약으로 나올 판이다. 낮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대신 밤에는 가족을 위해 올고지 시간을 투여하는 어쩌면 상식에 가까운 캐치프레이즈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기막힌 시대 상황에
반영이다. 아쉽게도 역설적인 현실 투영인 셈이다. 유럽 선진국에선 드물지 않게 소개되는 자녀 양육을 위해 거물 정치인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상상조차 힘들다.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에서는 나 아이 양육 때문에 잠시 이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세대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활로 장치가 장기 안정적인 고용 확보라면 그 기술적인 운영 차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저녁이 있는 삶의 보장 여부에 달려있다. 일본처럼 종신고용, 연공서열로 길고 탄탄하게 일할 수 있다 해도 그 내용이 무임, 잔업, 과로, 사망 등의 편향된 형태로 운영된다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회사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테니 당신도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는 암묵적인 고용 계약이 시대 변화의 감축 성장과 맞물려 현대 일본의 가족 시스템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편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청년 세대의 집단 응징 형태로 목격된다. 기성세대로 편입할 생각도 의지도 사라진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완성하는 지름길은 일과 삶의 조화에 있다. Work-Life Balance, WLB로 불리는 정책이다. 낯선 단어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품은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고유 명사처럼 정착된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다. 직장과 가정을 적절히 조화시킨 생존 전략이다. 회사 인간도 가정 인간도 불합리하긴 매 한 가지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노동 형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다. 이는 절충적인 새로운 일의 방식을 제안한다. 일과 삶의 조화가 가져오는 상승효과. 일과 삶의 조화의 원조는 북유럽이다. 일본에선 1989년 1.57 쇼크를 맞은 후 부랴부랴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이 개념을 수용했다. 출산 저하의 원인을 양육 환경 악화와 여성 취업 한계로 분석했다. 여성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출산 양육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직장과 가사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노동 시스템이 필요해져서이다. 남성에게도 일과 삶의 조화는 우호적이다. 회사를 위해 사생활을 희생시킬 일이 줄어든다. 자,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익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죠? 양육과 출산을 포기한 그 직장인들에게 이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정책이 노동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고 그 노동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공존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주었네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대체제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야 되거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완제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죠. 서로 상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바늘과 실이다. 그러니까 필수 불가연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흔히 양립조화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된 이론도 있다. 일과 가정의 강화 효과 이론이다.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의 역할 향상이 나머지 역할 향상을 개선시킨다는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일종의 상승 효과이다. 일에서 얻어진 만족감이 그대로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가정과 직장의 상호 시너지와 양자 만족 이론이다. 역해석도 가능하다. 가정에서의 만족감이 직장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일에 미치는 강화 효과다. 사생활이 직장 생활의 유연성과 성과를 높여주는 기대 효과다. 이는 기존 가치관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동참을 주저하는 이케아 세대 등의 청년에게서 자주 목격된다.
선택 결과는 무게중심의 이동이다. 직장의 과도한 구속에 반발하며 가정을 중시하려는 시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에 익숙한 선배 세대는 이해가 어렵지만 최근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의 선순환 기능을 기대하며 일과 삶의 조화, 도입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일과 삶의 조화를 본격적인 정책화두로 선정했다. 2007년엔 자녀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을 중점 전략으로 발표했을 정도다. 2007년 노동경제 백서를 발간한 후 후생 노동성은 일과 삶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 양립조화로 과잉 노동을 시정할 것을 공식 과제로 표명했다. 후속 대책으로 일과 삶의 조화 현장과 행동 지침도 발표했다. 2008년 WLB 실현 원년으로도 선포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 핵심은 노동시간의 배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출산이라는 생애 주기를 지닌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한 모든 이들이 일과 가정 모두의 가치를 지키려 할 때 가장 큰 제약은 시간 부족이다. 한정된 업무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여성에게 절실한 문제다. 여성의 노동이 가족 내부의 역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가 여성 가사, 남성 전업의 특화 가정을 그친 이유다. 성별의 역할 분담이다. 때문에 남성 전업의 장시간 근로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문제는 여성이 집안일을 담당할 때다. 게다가 한국의 기혼 여성은 기혼 남성에 비해 가사 노동 배분 시간이 현격하게 길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 시간을 가사 노동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이러니 강력한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 일을 포기하는 배경이다. 그리고 일을 포기한 다음에 다시 직장인이 되고자 했을 때는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식당에 서빙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는 서슴없이 하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경력이 일단 단절돼 버리면 다음에 재취업의 장벽은 처음 취업했을 때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맞벌이가 웃으면 모두 웃는다. 해결책은 탄력적인 업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단시간 근무 및 재량 근무 등이 그렇다. 연령대별로 결혼, 출산, 양육, 분가 등에 맞춰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생애 경로 관점에서의 근로시간 배분 정책이다. 단편 사건, 특정 국면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총체적인 인간의 궤적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다. 실제 개인은 생애에 걸쳐 소득과 시간 배분의 선호를 지닌다. 이 선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게 개인으로선 효용 극대화의 실천이다. 출산 가사에 묶일 땐 근로시간 소득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여기서 자유로워질 때 더 많은 시간 투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게 합리적이다. 선진국은 비교적 이를 잘 반영한 다양한 노동 형태를 제공한다. 양육 시기에 유연한 근무 시간을 통해 가정을 지킨 뒤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시기인데 이때 풀타임 복귀가 쉽다. 나아가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양뿐 아니라 근로시간의 재량권과 관련된 근로시간의 배치, 편성 문제도 일과 삶의 조화의 주요 이슈로 주목된다. 일과 삶의 조화축으로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확보하면 사회 전반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정비례해 늘어난다. 최근 일할 맛이 떨어진 이유는 지나친 회사 중심적인 고용 관행과 업무 강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인간답게 충성을 요구받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이면 회사 충성이 꽤 매력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케아 세대처럼 비정규직이 늘 땐 그 설명력이 떨어진다. 이때 저녁이 있는 삶은 전통적인 고용 시스템에서는 추구할 수 없었던 인간 기본의 가치 실현이 가능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삶의 양극화와 고립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시킨다. 그 첫 번째 무대가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과 삶의 조화 있는 삶, 그러면서 가정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의 이케아 세대를 읽는 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즉 남성의 회사 중심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장시간 업무에 따른 건강 악화를 경감시키며 개인 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자기 개발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가도 꿈꿔볼 수 있다. 이때 가사, 육아 시간도 증가할 수 있다. 미혼이면 적극적으로 싱글 모임에 나가고 데이트도 하는 등 결혼에 다가갈 수 있어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 동기를 높일 수도 있다. 맞벌이도 웃을 수 있다. 자녀가 생겨도 계속 일하거나 혹은 육아 후 재취업하려는 여성 근로자의 눈높이를 맞춰서다. 근로시간, 장소의 다양한 설정으로 유연한 근로 행태가 마련된다면 여성 근로자의 계속 취업은 불문가지다. 이케아 세대 등 청년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전통적인 가치관에만 맞춰 자신의 업무 형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압박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 근로자 중 자발적인 선택으로 프리터 등 비정규직을 택하는 대신 확보된 개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에게 일과 삶의 조화는 일과 가정을 지키는 최선책이다. 결국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자신의 생애 경로에 부합하도록 일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 평생을 통해 가족관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계기 속에서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배분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당연히 업무 형태를 재분배함으로써 개별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소득 증대가 필요할 때는 일을 강조하고 생활이 우선될 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근로 조건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전제 조건은 균등한 처우다.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가 선행될 때 일과 삶의 조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케아 세대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이케아 세대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그 어떤 사례를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부모님 등골 브랜드를 따서 미국까지 유학을 갔었지만 가고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버리게 되고 회사였는데 3년 동안 영어는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케아 세대의 탄생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이케아의 특징을 이야기했었죠. 이케아 가구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저렴한 가격, 빼어난 디자인, 가격 대비 내구성, 미완성 제품, 단기적 만족감 등을 이야기했고요. 이들이 바로 어떤 이케아의 특징처럼 그들의 이케아의 특징처럼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이러한 특징을 닮았더라. 그래서 이케아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행복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기가 불가능하다. 이 행복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이 인생이 우리 표준적으로 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죠. 연애, 취업, 결혼, 양육, 육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교육,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취업, 결혼, 출산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구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평생 직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이 있다. 그런 직장이라도 들어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막상 들어가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불가능하다. 결혼 가능하신가요? 라는 물에서 싱글, 건어물려라는가 조시카이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거예요. 조시카이 현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중년 아저씨처럼 여성들이 그 같은 동성끼리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여행을 떠나고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갖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을 버리고 그들만의 터프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남성성이라는 거, 여성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서 중성화된 어떤 모습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또 여성화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보인더라. 이런 현상 분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회사에서 대리 정도의 직급을 달 정도면 예전에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할 정도의 인생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표준 라이프 스타일에서 돼야 하지만 요즘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더라. 아이 낳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은 출산을 한 다음에 아이 양육비로 드는 돈이 3억에 가깝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많더라. 또한 그러한 문제로 또 제시한 것이 뭡니까? 시간의 부족을 이야기했었죠. 이제 그것은 이제 3장에서 나오니까 좀 더 지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회사 인간에 대한 개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케아 세대의 역습이 시작됐다면서 이들이 지금에 있는 관습적으로 생성된 인생 라이프 스타일의 구축을 포기함으로써 취업도 포기,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지속 가능해야 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심각한 붕괴, 그러니까 마치 댐에 균열이 가듯 댐이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 작은 구멍이 터져서 곧 그 댐이 붕괴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역습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소리 소문 없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보이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기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숫자로 말한다는 2장에서는 이제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해서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게 뭡니까? 바로 인구 감소였죠.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2장 했었고요. 그러면서 햄버거 가게가 살아가지는 압구정도의 어떤 풍경을 저자는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번 일명 제론토크라시라는 노인 정치의 시작을 보여주었죠. 노인 인구가 늘면서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그 사회의 중추적인 기반이 되는 50, 60 세대들, 60 세대 이후들을 이제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이제 기득권을 잡으려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맡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문화들, 그리고 40년 후에 지금의 이케아 세대들이 성장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까는 내용이 이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적연금과 같은 일본의 연금 구조 네 가지 층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3층까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면서 연금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해줬죠. 그러면서 승자 독식의 지금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윗세대들의 실수, 기성세대들의 잘못 짜인 프레임을 다시 한번 비판을 해줬고요. 이케아 세대들의 어떻게 늙어갈까라는 부분에서는 이케아 세대들의 전망, 미래의 모습들을 전망했는데 그것이 비록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 한국인의 전역이 길어진다면 이런 맥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을 보면 공존 전략이라는 틀에서 지금의 이케아 세대라 명명되는 세대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20년, 30년 후에 중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세력들인데 우리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이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바로 고용 불안의 문제점부터 해서 고용 불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은 포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용 불안에 따른 취업 문화의 장벽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막상 또 어렵게 취업을 했을 때도 어떻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표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기 힘들어한다. 특히 출산 같은 경우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인구 감소의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저녁이 길어지는 삶이라는 슬로건과 맞게 그러니까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시간 확보이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이끌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러한 맥락인 겁니다. 공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이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노동자들에게, 회사 인간이라는 걸로 얽매이지 말고 이들의 저녁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시간을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회사에 얽매여 있게 만드는 일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국을 책임질 인재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누리는 수혜도 크다. 전폭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하는 이유다. 우선 다양한 인재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의 생애 단계에 호응한 니즈, 청년, 육아, 간병, 고령으로, 그러니까 이걸 니즈라고 하네요. 니즈로 의욕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심신이 건강한 인재 확보가 가능해진다. 즉 숙련자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채용과 훈련 비용이 감축되며 일과 삶의 조화로 스트레스가 경감되며 생산성이 증대된다.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여겨져 우수한 인력 채용이 용이하다. 다양성, 흥미, 창의성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유리하며 전반적인 인력 배치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원 구성과 소비자 구성이 유사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 반영이 용이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과 삶의 조화 실현을 통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근로 형태를 도모함으로써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 증대나 경기 유동성에 맞춰 투입 노동력의 원활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향후 전통적인 과학적 경영관리법, 즉 테일러리즘의 탈피에 부응하고 창의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업무시간 선택권을 제공하면 개인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 인구, 문화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부 유연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구시대적 산업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노조 여성단체 등 사회적 협의 파트너와 우호적인 관계 등이 기대된다. 건강한 사회 및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긍정적이다. 일과 삶의 조화의 실현 구축은 노사의 기대 효과를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균등처우를 기초로 한 다양한 근로 형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는 그동안 여성과 청년, 고령 노동자 등 고용차별의 피해자로 남아있던 이들에게 한층 개선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활력 회복과 미래의 성장 에너지 확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일할 의사를 갖춘 이들이 정규, 비정규직 등의 차별 대우 없이 균등한 처우를 받으면 국가 경쟁력의 확보가 보다 쉬워진다. 기존 시스템 하에서의 노동력 부족 사태를 막고 시간제 임금 구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함으로써 역으로 그들의 창조할 수 있는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거죠. 서도 풀 먹을 시간은 주고 일을 시켜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과도 스트레스 그리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그래서 일명 피로사회, 일 권하는 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마음에 누그러졌을 때 기발한 생각도 나오고 창의적인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봉보다 기업 마인드를 쫓는 이케아 세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대기업과 외국계 또는 벤처 회사를 중심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칼퇴근을 시키거나 사내 보육원을 설치하는 곳, 자녀를 회사로 초대해 투어를 하거나 졸업이나 입학처럼 자녀에게 특별한 날이 있으면 무조건 휴가를 주는 것이 그 작은 예다. 넉넉한 휴가는 물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주는 파격적인 회사도 있다. 2013년 제니퍼 소프트는 한 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2,400명이나 몰리기까지 했다. 대부분 우수한 기술과 독특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복지 체계를 갖춘 회사로 젊고 능력 있는 구직자가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은 비용 부담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비전 발표 또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많아지는 건 다행스럽다. 기업 문화의 핵심 요소로 일과 삶의 조화, 실현 추구를 선정하는 사례도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일과 삶의 조화 실현의 필수 조건인 균등추호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향점과 현실 사이의 차이는 여전하다. 또한 제도만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완성될 수는 없다. 제도를 내놔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 못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조화를 위한 숱한 관련 제도가 쏟아졌음에도 여전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건은 눈치 볼 일 없이 속 편하게 원할 때 쓸 수 있는 제도 이용의 장벽 철폐다. 지적되는 게 직장 상사의 권한이다. 가령 공식적인 휴가 제도가 있음에도 여성조차 이를 쓰기 힘든 무형의 직장 환경이 그렇다. 인사권과 평가권을 진 직장 상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녁이 있는 삶은 이케아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카드다. 비용은 들겠지만 기대 효과가 더 크다면 충분히 실현해야 할 정책이다. 어영부영 흉내를 내고 주판알만 튕겨보기엔 시간이 별로 없다. 기업과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해 일과 가정 모두를 지켜냄으로써 표준 궤도에서 벗어나려는 또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케아 세대의 딜레마를 풀어줘야 할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로 그때는 막을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시청하신 여러분께서 기존의 방송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기존의 서론부터 이케아 세대의 이케아 세대의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서론부터 읽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참으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저녁이 길어진다. 어떤 삶일까? 그것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있었다.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삶이 보장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이들의 표준적인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사회 안정망을 추구해야 된다. 공존전략 모색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미시적 접근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접근으로 가고 있는 거시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섹션이죠. 잠깐만,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저희가 어제 두 번째 섹션이 되겠네요. 인구를 줄이는 중국,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라는 섹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